주영일의 뉴스브리핑 정치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의 첫 소식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관련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도 관련된 소식이겠죠. 이준석 대표 어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잠적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까운 측근들과 함께 부산을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성건 부산시장 정무특보를 만나서 현재의 당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 연락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유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 민주적 정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 차이와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합의점을 찾아서 또 나아가는 것이 또 민주적 정당이 아니겠습니까? 본인 휴대폰을 다 꺼놓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해서 막 연락을 하는 것보다 이제 좀 부산에 있다고 하니까 좀 생각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당무에 복귀하게 되면 얼마든지 오늘 여기 일정 마치고 서울에 올라가면 이제 저녁이니까 또 우리가 같이 선대위도 해야 하고 또 최고위도 같이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회의 기간 시간이나 또는 그 전후로 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이준석 대표와 연락할 생각은 없다. 이런 취지로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교수, SBS 민성기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민성기 위원 보시기에 말이죠.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서 설득한다. 그냥 기다린다. 어느 쪽이 될 것 같습니까? 기다리다가 만나겠죠. 네. 찾아갈지 아니면 당에서 만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오늘 윤석열 후보의 얘기나 측근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잠행 중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연락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겠다. 이런 스탠스인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그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 충청권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지금 출전을 했는 상황에서 이런 그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좀 불쾌한 측면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윤 후보 측면에서는 좀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도 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도 좀 탐색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그런 탐색을 위해서 시간을 가진 다음에 결국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후보랑 대표랑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만나서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윤석열 후보가 소위 정치력에 대한 그런 시험대에 올랐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가장 좋은 것은 이런 상황이 안 나오게끔 미리미리 잘 하는 게 중요했을 텐데 이미 상황은 벌어진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준석 대표가 왜 이러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명시적으로 자기의 입으로 그렇다면 여기까지라고 하는 SNS 글 말고 말이죠. 도대체 뭐가 이유인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장성철 교수가 당내 상황에 밝은데 들은 게 있습니까? 한 4-5가지 이유가 맞는 것 네. 같아요. 첫 번째, 입당할 때부터 본인을 좀 패싱했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이고. 그건 아주 오래된 얘기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간 거죠. 중간에 본인은 이수정 선거대책위원장 영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언론에 얘기를 했는데 보란 듯이 윤석열 후보는 또 찬성을 해가지고 영입을 하고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계속 본인을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고 결정적인 계기는 월요일 날 저녁에 초선 의원들 5명과 마포 한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네. 그 자리에서 상당한 좀 훈계성 조언을 듣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의원들이야 좋게 얘기했겠지만 이준석 대표로서는 아니 당대표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이준석 대표에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 뜻을 따라줘라라든지 왜 자꾸 밖에 나가서 언론에 당의 얘기를 많이 하느냐,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느냐, 그러지 마라. 언론에도 나가지 말고 방송 출연도 좀 많이 줄이셔라. 그리고 그냥 후보 하자는 대로 따라줘라. 이런 충고를 많이 들은 것에 대해서 불쾌했고 또 다른 설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장성철 교수 그 얘기는 어제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하고는 다르네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분위기가 되게 좋았다, 화기애애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 자리에 있던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전에는 그러니까 했는데. 부모는 자식한테 막 이렇게 혼내고 내가 너한테 애정어린 충고를 하는 거야. 뭐 그냥 좋게 얘기하는 거야라고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런 입장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 있는 의원들이 내가 이준석 대표를 많이 좀 혼내고 좀 훈계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냐고요. 근데 다수의 취재를 해본 많은 기자분들이 네. 이러한 분위기였다라고 저한테 전달해 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쾌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가 파할 시점에서 7시 55분쯤 그 페이스북을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뭔가 불쾌한 일이 있었다, 얘기를 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방송에서는 밝힐 수 없지만 다른 또 추측성 여러 가지 분석들이 좀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윤석열 후보와 후보 측이 하는 현재의 여러 가지 행태들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있다. 불만을 갖고 있다. 그런 항변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SNS에 이준석 대표가 올린 뜻모를 그림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말이죠. 현재 댓글이 뜻모를 그림,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렸다 이런 그림 아니냐는 그 그림에는 댓글이 6,735개.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에는 댓글이 4,922개. 엄청나게 많이 달렸는데 말이죠. 장 교수님. 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그 아래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그걸 바로 전에 익명 인터뷰하고 다니는 그분 이제 대놓고 공작질을 하고 다니는군요. 국민일보 기사 같은데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 청년 사회적 약자 몫으로 대체한다. 네. 김종인 총괄위원장은 자리가 없다. 네. 이렇게 공작질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른바 네. 윤핵관 이런 얘기가 지금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많이 돌고 있대요. 네. 윤석열 캠프 핵심 관계자, 네. 익명의 그 누구.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모양이죠. 상당히 불쾌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뭐 색출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고요. 그러지 말라라고 공개적으로 또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이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성민 전 의원입니다. 아 그래요? 저기 네. 지금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되는 권성동, 윤한홍, 장제원 의원이 아니라 장성민 전 의원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쿠키뉴스에서 이제 보도한 두 가지 언론 보도가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네. 그거는 장성민 의원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전 의원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전제가 말이죠. 장성민 전 의원이 윤석열 후보와 대단히 가깝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봐야죠. 네. 왜냐하면은 경선 과정 중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 달 만에 핵심 관계자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저런 기사가 좀 흐름과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으니 다른 언론사에서는 받지도 않았고 추가 취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장성민 의원이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저런 내용을 흘린 것이 아니냐라고 이준석 대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궁금한 게요. 장성민 전 의원이 핵심 네. 관계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도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김종인 체제를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나의 공작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본인 생각을 얘기하더라도 저런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임명을 하는 데 있어서 드리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부담감이 될 것이고 많은 당원과 국민들과 지지자들은 그 내용을 보고 야 진짜 핵심 관계자가 저런 얘기를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야 그 취재한 기자한테 물어봐서 그 핵심 관계자가 누구냐 물어보면 알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 그래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의 불만은 아니 그런 기사가 나갔을 때 사실이 아니거나 그리고 그 사람이 윤석열 캠프의 핵심 측근이 아니면 윤석열 후보나 권성동 사무총장이
그러한 말 하지 말라라든지 공개적으로 경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적으로 전화를 해서 그런 인터뷰 하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도 없이 방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캠프 측에서 어느 정도 방임한 것이 아닌가, 용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도 하고 있는 거죠.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윤핵관,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로 언론에 보도되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질문에 권성동, 장제원 의원은 아니다. 그리고 장성민 이사장,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저도 장성민 이사장 뭐 개인적으로는 알고 오래전부터 취재도 해왔던 사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DJ를 도왔던 그래서 DJ 시절 청와대의 뭐 실력자다, 젊은 실력자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또 정치력이 돌고 돌아서 지금 야당으로 왔단 말이에요. 네. 장성민 이사장 아시죠? 예, 알죠. 뭐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시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지금까지 그 조명을 받아오셨는데 그걸로 계속 승부를 보시려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계속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본인이 그 언변이 뛰어난 만큼 어떤 그 철학이나 소신 이런 걸 키워오셔야 되는데 또 당을 바꾼 걸 보시면 또 그것도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민의힘의 당에 가서도 지금 문제를 조금 일으키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본인의 정치 앞날에 그렇게 큰 영광이 있을지는 전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그 후보와 당대표의 싸움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참 지도자들이 어리다, 철없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 책임의 무게라는 게 있고 책임의 크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에 비추어 보면 지금의 행동들은 너무나 무책임한 거예요. 지금 이준석 대표 비판하시는 겁니까? 아니 두 분 다요. 윤석열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예. 왜냐하면 누가 갈등이 생기거나 싸움을 할 때 보면은 많이 잃을 게 있는 사람이 지게 돼 있습니다. 이 게임은 누가 가장 많은 걸 잃게 되나요?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뭐 답이 쉽게 나오네요. 그렇죠. 예, 윤석열 후보죠. 윤석열 후보잖아요. 예. 그러면 윤석열 후보도 이렇게 가지 않게 아까 우리 장성철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 관리를 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지금 보면 너무 한가하세요. 아니 뭐 이거 시간 지나면 되겠지. 뭐 이게 뭐 다양성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넘어가시는데 이러시면 본인한테 가장 큰 피해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준석 대표도 본인의 크기와 위치가 있기 때문에 결코 뭐 윤석열 후보는 이길 수 있을지언정 본인의 앞날에서는 그렇게 큰 이득은 있을 것 같지 않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조금 전에 무리하게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휴대전화 다 꺼놓고 있는데 무리하게 연락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게 이준석 대표가 지금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철근 위원장이죠, 현재. 당협 위원장이겠죠. 네. 김철근 위원장하고 제가 전화통화를 조금 전에 했는데 같이 있다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준석 대표가 이러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했어요. 윤석열 대선을 이겨야 될 것 아니냐. 그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과연 잘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민성기 의원, 윤석열 후보가 무리하게 연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것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김철근 위원장 같은 사람, 같이 있는 사람 전화통화가 되거든요. 기자들도 전화통화가 되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통해서 권성동 의원이라든가 전화통화를 해서 이준석 대표 제발 좀 바꿔달라. 이렇게 통화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후보가 바로 통화하거나 바로 만나면 외부에서 볼 때 후보가 머리를 숙이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후보가 대표한테 휘둘린다.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주변 참모들 중에 그런 얘기를 물어보면 조금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충고를 하는 참모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이준석 대표가 좀 움직이는 자맹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움직이고 어디에 갔다 왔는지가 누굴 만났는지가 조금씩 언론에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일부러 언론에 적당히 자기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빨리 나한테 와라라는 일종의 압박성 미디어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지금 이준석 대표와 함께 다니는 당직자가 SBS 기자에게 이준석 대표가 오늘 장제원 의원 사무실을 방문을 했다. 언론에서는 기습 방문이다라고 하는데 장제원 의원이 지금 윤석열 후보가 대단히 신임하는 의원이고
비서실장으로 거론되다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안 된다. 장재원 의원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니까 장재원 의원이 용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재원 의원의 부산 사상 지역 사무실을 방문을 했어요. 저건 또 왜 방문한 거냐. 지금 사진에 계속 장재원 의원과 함께 있는 장재원 의원의 사진이 보이면서 이준석 대표의 얼굴이 보이거든요. 저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종의 내가 어디에 불만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이준석 대표가 우회적으로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죠. 소위 그 3인방을 비롯해서 그 측근들이 윤석열 대표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뭔가 중도 확장, 젊은 층으로 확장 이런 걸 통해서 선대위를 좀 젊게 만들고 당도 좀 변화해야 된다 이런 모습을 좀 보이길 바라고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또 김종인 위원장의 영입을 바라고 있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일종의 이제 태클을 걸고 있는 게 그 소위 측근들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장재원 의원과 관련해서는 장재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준석 대표랑 티격태격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소위 그 대표가 후보를 돕지 않고 영역 다툼을 하려고 한다 이런 비판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지금 딱 집어서 부산의 지역구가 많은데 장재원 의원의 그 사상 지역구 당협 협의회 사무실을 간 걸 보면 그 간 걸 언론에 노출함으로써 일종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전에 그 당직자가 사진을 기자들에게 보내면서 했던 말을 보면 말이죠. 지역구 사무실 부산 사상을 격려차 방문하였고 당원 증감 추이 등 지역 현황과 관련해 당직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말이죠. 이준석 대표가 대표를 그만둘 생각은 없구나라고 느꼈어요. 대표를 그만두면 누구한테 좋은 일을 시키는 거냐라는 생각 때문에 대표는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장재원 의원 사무실 방문한 거는 대략 3가지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첫 번째는 감시입니다. 장재원 의원이 대략 한 2주 전쯤에 저는 백의종군 하겠고요. 지역구에 내려가서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역구에 있는지 없는지 감시하러 간 것이 아니냐. 어제는 또 법사위 때문에 여의도에 있었죠. 네, 하여튼 예. 그러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장재원 의원이 어제 아니 어떻게 당대표가 자맹을 하느냐라면서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응수라고 보여지고 세 번째는 권성동 의원이 본인이 노원구 사무실에 없는 줄 알면서도 30분 동안 거기서 기다리는 모습도 사진도 찍고 언론 플레이 했으니 그런 대응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저렇게 게임하듯이 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이고요. 우리 김상희 평론가께서 잘 얘기하셨듯이 당대표라는 자리에 무게감을 느껴서 좀 더 진중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로 좀 비판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은 어차피 지금 대선 과정 중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집중적으로 조명받을 수밖에 없고 모든 책임은 윤석열 후보가 지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계속 그 얘기 하죠. 네. 예. 그런데 이 상황을 방치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 정치력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나올 것이고 이준석 한 명 포용 못하는 그다음에 홍준표 의원 포용 못하는 그러한 후보가 어떻게 대통령이 돼서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겠어? 라는 비판까지 확대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이준석 대표의 업무 태업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본인이 정말 수그리고 들어가서라도 이 상황을 빨리 수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지율 더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이미 대선을 이긴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맞아요. 네. 대선을 이긴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대선 이후에 내가 어느 자리를 갈 것이냐. 오히려 진짜 마음들은 다른 데 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러한 승부수를 던진다고 그 윤석열 캠프 쪽 사람들이 아 그래 대표께서 저러시니까 우리가 상황을 엄중하게 다시 깨달아야 되겠구나. 위중하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윤석열 캠프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준석 대표의 철없는 행동.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우리가 과연 끝까지 안고 가야 되느냐. 이준석 대표 없어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없어도 후보 중심으로 대선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당원 게시판 봐라. 당원들도 이준석 대표 비판하지 않느냐. 뭐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속 본인들이 캠프에서나 아니면 지금 선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 위기감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절실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정권 교체 여론이 높으니
그냥 우리가 이대로 우리 페이스대로 그냥 끌고 가면 우리는 결국엔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어. 설마 이재명 후보를 찍겠어? 아닐 거야. 정권 개천이 높잖아.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민 마음이 떠나가는 거는 순식간이고요. 한 분 한 분 마음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위기의 기로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 조금 전에 화면 보다 보면 말이죠. 김상일 평론가도 네. 보셨겠습니다만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서울대 학생들인가요? 같이 만나서 막 웃음이 터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사진도 모습. 찍고. 아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런 선거운동, 저런 장면들을 국민의힘에서는 기대를 했을 텐데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전혀 다르게 가고 있고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이 캠프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이 공적인 목표는 없고 개인적인 목표들만 가득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약간 웃긴 생각도 드는 게 이게 지금 부산행이잖아요. 부산행이 좀비 영화.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좀비 영화 아니에요, 좀비 영화. 그러니까 좀비들이 자기들이 그냥 그 눈앞에 보이는 것만 먹어치우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남는 거는 폐허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선거에 임하고 있는가, 이거를 다 같이 모여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강점, 이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수정 교수가 가지고 있는 강점 이런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후보도 그렇고 대표도 그렇고 자기 생각만을 지금 너무 강조하고 있다. 거기에 그 자기 생각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목표가 무엇인가 이거는 빠져 있다. 마치 좀비 영화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말이죠. 민성기면 과거의 대선 생각이 저는 떠오르는데 후보가 대선이라고 하는 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황이라는 평가를 받더라도 그 사람의 도움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면 그 도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김정필 전 총리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손을 잡았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어떻게 재벌의 2세와 그런 정치인과 손을 잡고 같이 갈 수 있느냐? 그러나 정몽준 전 의원과의 단일화라고 하는 승부수를 던져서 대선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만 많이 나오는데 뭐 이준석 대표 뭐 만나기는 만나봐야겠죠? 뭔가 지금 탐탁지 않은 목소리만 나오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과연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할지는 좀 궁금해요. 그 선거 캠프가 선거를 앞두고 그 선거의 판세를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되게 소위 좀 보수적으로 보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주앵커가 예로 들었던 DJ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소위 손잡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과 손잡은 이유는 하나죠. 손 안 잡으면 진다. 내가 열세다.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승부수를 둔 건데 지금은 윤석열 후보 측이 소위 그 컨벤션 효과를 상당히 누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에 갇혀 있고 하니까 조금 낙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저걸 안 받아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캠프에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금 세게 나간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는 왜 내 얘기는 들어주지 않느냐 뭐 이런 불만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거는 나중에 이게 복귀를 다 선거 캠프에서 하는데 역시 여론조사 같은 거를 좀 보수적으로 본인들이 좀 불리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선거 전략을 세우고 움직여야지 이기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그 윤석열 후보 측이 조금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가장 위험한 부분은 선거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이쪽 배불렀네. 이기는 줄 아네. 이런 오만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순간 지지율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소위 대표와 후보들 간에 서로 일종의 영역 다툼 비슷한 걸로 비춰지는 그런 게 자꾸만 국민들 가운데 각인이 되면은 금세 국민들이 이쪽은 오만하다. 야당이 오만해졌다 좀 지지율을 주니까 지지율이 확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좀
뭔가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윤석열 후보 측에서 보면 후보 캠프라는 게 후보 중심으로 움직이고 후보 중심으로 충성도도 강하고 그렇죠. 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뭐 하면 주도권 내준다고 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후보들이 자기 스태프들, 자기 참모들과의 이 사안을 놓고 얘기하면 아마 참모들 중에 대다수가 막 여기서 밀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귀 기울이는 것도 뭐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때일수록 본인 참모가 아닌 사람들, 본인 직계가 아닌 당의 원로나 중진들, 자기 캠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과 의견을 나눠서 해법을 찾아가는 게 그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 캠프의 측근들과 대화하는 것. 누구보다도 윤석열 후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일 테니까 그 이야기 귀담아 듣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상황일 때는 그 참모들과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종합적으로 후보가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 민성기 의원이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유인태 전 의원 민주당 출신이죠.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매주 월요일마다 출연을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돌풍을 일으키던 그래서 이준석 현상이라고 하는 말이 정치권을 떠돌던 지난 5월 말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다면 내년 대선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민주당의 위기의식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정치권이 좀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뭐 특히나 아주 민주당 쪽 사람들은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더라고요. 이준석이 되면 예. 내년 대선 끝난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목소리들도 그 저 늙은 꼰대 소위 정당의 그런 이미지를 요번에 그 젊은 이준석 후보는 그동안의 방송이나 매체에 나와서 얘기하는 게 그래도 굉장히 상식에 근거한 얘기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저런 사람이 당의 얼굴이 되면은 이게 대선에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는 거겠죠. 예. 유인태 전 의원의 저때 이야기를 지금 들었는데 말이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 쪽에서는 조금 안도하는 겁니까? 오늘 보니까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더라고요. 이준석 대표는 저렇게 내치면서 청년들의 마음을 얻겠다고 공약을 내세우는 거 윤석열 후보 이중적인 것 아니냐 또 이런 비난 논평 내놨더라고요. 뭐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는 뭐 당연히 좀 약간 뭐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오버해서 또 표출이 되면 또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계심을 가지고 표정 관리를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지금 유인태 그 전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그때 저희는 대단했죠. 정말 그 소위 말해서 그 소름이 쫙 돋을 정도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준석으로 모여진 저 보수당의 염원이다. 그 염원이 이루어진다면 이 정치사가 확 바뀔 거다. 이렇게 저희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세대 교체나 뭐 이런 정치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끌어내기에는 대선 전국이 좀 너무 빨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준석 대표가 자기의 어떤 모든 역량을 보여주기 전에 대선 전국으로 넘어오면서 그 사실은 대선은 후보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준석 대표도 마냥 잘한 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적이 뭐냐를 먼저 본다면 후보 중심으로 갈 수 있게 최대한 해주는 게 또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최종 책임은 윤석열 후보한테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만 뭐 이준석 후보도 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어쨌든 그때의 지금 그때를 다시 복기를 해본다면 이준석 후보가 처음에는 굉장히 기획도 잘하고 잘 나갔었는데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그런 어떤 모습이나 어떤 새로운 바람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런 거에서는 뭐 민주당은 그리고 민주당의 한 사람으로서는 조금 지금은 약간 그래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니까 우리가 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좀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우리가 좀 심기일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상황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잘못했다.
라는 목소리가 당원 게시판에 많이 있다고 하는데 잘못한 부분은 또 뭘까요? 당대표는요, 저런 갈등 혼란이 당내에서 벌어졌을 때 수습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조정하는 자리예요. 근데 본인이 갈등에 지금 당사자가 돼버렸잖아요. 그것은 당대표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본인이 제대로 못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49%는 이준석 대표 잘못이고 51%는 윤석열 후보 잘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선 후보가 당헌상 지금 당 대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큰 어른으로서 윤석열 후보가 아까 방금 전에는 저는 뭐 무리해서 연락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상당히 무리를 해서라도 이준석 대표와의 연락을 해서 갈등을 조기 수습하는 것이 충청도 방문하거나 청년 공약 내세우거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당면 과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먼저 매주 타는 버스에서 지역 방문하면 송영길 대표가 하루 정도 차이를 두고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따라서 도는 백업. 그런 식의 움직임들이 있는데 지금 국내임은 그런 게 아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경선 후에 저런 갈등이 벌어졌을 때 수습할 수 있는 어떤 경륜 있는 카리스마 있는 원로가 없는 것도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직 국회의장단도 있고 대통령이라는 구심점도 있는데 국민의힘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이런 혼란이 생겼을 때 당대표와 대선 후보 간에 갈등이 국민들 앞에 직접적으로 내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원로가 없는 것도 상당히 문제인데 어쨌든 책임은 윤석열 후보에게 있다. 빨리 수습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다른 공약 10개 내놔도 다 묻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함께 가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함께 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두 사람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부터 뭔가 삐걱대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승리의 그날까지 해서 우리 이준석하고 사인해 주셨어요. 카메라 쪽. 네. 제가 나이만 먹었지 정치는 우리 이 대표님이 선배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고요. 선대위의 구성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굉장히 조속하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달 중에는 무조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라는 정도의 공감대가 있었고요. 속칭 비단 주머니라고 불렸던 여러 가지 당에 준비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후보에게 공유했고 자, 저희 선대위 구성을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자라고 하는 공감대를 이뤘다. 그런데 민성규 의원 사실상 선대위 구성 문제 놓고 지지부진 지난 11월을 거의 허비한 것 아니냐. 11월 5일에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말이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 문제 놓고. 3주 이상을 허비한 셈이죠.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들이 대단히 많지만 결국 핵심은 김종인 그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 어떻게 영입할 것이냐, 소위 전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당내 논란이 되면서 그게 이제 벽에 부딪히면서 대표의 생각과 후보의 생각이 다른 거죠. 저 뭐 요 상황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 대표는 대표로서 이 초보고 그 윤석열 후보는 정치인으로서 초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좀 불협화음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사람이 일단 좀 소통할 수 있는 라인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직접 소통을 하면 가장 좋은 거고 일정이 바꿔서 어려우면 서로 그 최고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끼리 일종의 한 라인을 만들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 외부로 갈등이 불거지기 전에 내부에서 미리 논의를 해보는 그런 라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물론 뭐
잘한 것도 많지만 대표가 된 이후에 너무 논평가처럼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를 비판하는 듯한 인터뷰를 자꾸만 한다든지 뭐 김종인 위원장의 영입 문제를 놓고도 지금 영입 안 하고 나중에 가면 값을 더 치러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지금 막 선대위 출범해서 이제 지방 뛰기 시작하는데 발목을 잡네, 뒤통수를 치네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쾌할 수 있고 이번도 사태 불거진 걸 보면 충청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승부처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으로 삼고 싶어하는 지방에 이제 막 가려고 하는 순간에 돌고 있는 와중에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어떤 의도를 갖고 나를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가 조금 자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부의 언론을 통해서 플레이하기 전에 좀 후보랑 직접 얘기할 수 있는 루트를 직접 통화를 하든 아니면 복심들끼리 미리 얘기를 할 수 있는 한 라인을 구축하든 미리 준비해 두고 얘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갈등이 봉합되더라도 선거 임박해서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아마 더 곤란해질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차제에 좀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차제에 그런 부분까지 정비를 하고 소위 그 정치적 속어로 가르마를 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그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의 권한을 인정해주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의 얘기를 들어준다라는 걸 대략적으로라도 서로 공감대를 좀 이뤄놓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게 국민의힘으로서는 당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민성기 의원이 오만하게 보이면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만함의 반대가 겸손이라기보다는 아마 선거에서는 절실함 아닐까 싶습니다. 절실함이 보여야 국민들이 마음을 준다. 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또 떠오르고요. 그러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여야를 넘나들었던 정치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기자들이 정말로 많이 모여서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현재의 국민의힘 상황, 이준석 대표의 잠적에 대해서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볼까요? 정당적으로 이렇게 합류하시는 그런 최근에 그 국민의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세요? 당내에 좀 갈등이 좀 나는 나한테 물어보면 전혀 내가 지금 무슨 뭐가 돌아가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결승으로 선거에 들어갔는데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나는 전혀 몰라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는지. 이 대표랑 따로 통화하시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전혀 아무 일 없어요. 위원장님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신 민주당을 도우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난 가요. 위원장님 선대위 합류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이제 봐도 되는 걸지. 국민의힘 어머 그 세상. 민주당 합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요. 두 번이나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선대위 합류 가능성 사라진 겁니까? 라는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요. 결국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 선대위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선대위를 갖고는 선거를 제대로 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심점이 없어요. 카리스마, 정치력, 권위, 리더십을 가진 구심점이 없는 선대위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각축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선대위는 혼란스럽게 또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엔 다시 김종인 위원장 와서 중심을 좀 잡아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점 때문에 아직 총괄 선대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비워놓고 있다. 저것은 오로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런 국민의힘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단히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드러냈는데 오늘 회의에서 했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부패와 무능, 이것이 이 정권의 정체성이고 모습입니다. 도대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나라를 더 망치려고 이런 짓을 계속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려면 이런 정권, 이런 사람들을 심판해야 하는데 제1야당의 모습은
한심하기만 합니다. 당대표는 태업하고 후보 주변은 자리 다툼하고 이를 수습할 리더십은 보이지 않습니다. 벌써 이긴 것처럼 떡고물 나누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의 저 이야기는 어떤 생각이 담겨 있는 거죠? 아니 이제 뭐 안철수 대표는 뭐 주목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도 한마디 하겠다. 뭐 이 정도 저는 좀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 중에 좀 제가 좀 그래도 동의가 되는 부분은 벌써부터 떡고물 나눠 먹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저는 아까 이제 뭐 좀비 영화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지만 그거는 뭐 저랑 보는 시각이 똑같은 것 같아요. 이 국민의 힘이 좀 알아야 되는 게 이 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대안부재론이거든요. 뭐 이렇게 보다가 저기는 대안이 안 되겠네. 그러면은 국민들은 그냥 기존의 세력에게 다시 정권을 맡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정치적인 원로들을 좀 한번 찾아가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지난 시간에 우리 저 앵커님께서 그 전직 대통령 만나는 모습을 뭐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직 당대표나 이런 사람들을 좀 모아놓고 이럴 때 뭐 이런 거를 좀 수습하는 분위기를 좀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